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오늘 추천, 권리분석, 물건 대상은 서울등부지방법원 2022 타경 57753, 감정가 11억 6천이고 최저가는 9억 2,800, 20% 저감된 금액입니다. 경매기일은 2024년 2월 19일.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개인, 김모, 청구금액 1억 800. 이런 경우 그 개인 채권자 청구금액이 물건 가액에 비해서 좀 적가면은 그 대입변제로 인해서 배당순위 변동으로 인해 갖고 세입자 보증금이 인수된다든지 하는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건물 평수 18.1평, 대지 평수는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대지에 대한 권리 12.6평으로 그 대지권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2023년 작년 12월 11일 날 유찰됐고 2024년 2월 19일 날 9억 2,800에 진행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건 말소기준 권리는 신한은행 2013년 12월 30일 설정 최고금액 1억 5천, 2순위 근저당, 3순위 근저당 가압류, KB국민카드, 경매 신청권자가 개인 말고도 그 대부회사, 캐피탈 대부회사 있고 유동화 전문회사 2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말소 대입변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유자 말고 전입세대조사에서 김모 전입일자 2014년 1월 2일 말소 기준권리보다 늦죠. 이 경우 신한은행 채권이 1억 5천, 실제 대출금액 한 1억 2천 잡고 변제가 들어온다. 그 전입자 김모는 2014년 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신한은행 근저당 채권이 1억 2천을 내가 대신 주고 내 보증금이 이게 건물 감정가가 11억 만약 한 7천 정도의 전세가 7억에서 8억 사이로 들어왔다 할 경우에 1억 얼마 주고 그 보증금이 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승계시켜서 다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구상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물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입자 문제는 그 민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평형으로 그 전용 면적은 18.14평인데 평형은 26점 A평형입니다. 입주년도 2013년이고 매매가는 10억 3천에서 11억 사이, 전세가 6억에서 6억 한 2천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실 데이터 강국인 만큼 이 데이터는 풍요롭게 작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억 200 2천, 2023년 12월 10억 9천, 2023년 12월 작년 말입니다. 8억 6천까지 실거래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향 추세입니다. 실거래가가. 자, 이제 등기부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그 갑구 집합건물 등기부등 갖고 올고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 판단해야 되고 혹시 최고가 매수 신고 후 경락 대금 납부했는데 말소 안 되는 가처분이라든지 소유권 보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 있는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조모 2012년 3월 6일 매매. 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앞서는 갑구에 앞서는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건 명세서 열람하겠습니다. 물건 명세서에는 그 권리관계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 사법보좌관이 조사해서 사건 번호 2022 타경 57753 임의경매 2023 타경 778 2023 타경 2460 이 세 건 중복 사건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 말소 기준 권리를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근저당권. 아까 말씀드렸죠. 말소 기준 권리는 그러니까 어떤 특기사항은 없고 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임 전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이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뭐 지상권은 그 아까 대지권이 확보된 물건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는 거 당연합니다. 이 일반적인 사항만 기록돼 있고 별 그 주의해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건에는 현황조사서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점유관계, 그러니까 소유자가만 점유 살고 있는지, 그 별도 세대 그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보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및 주민등록표 초등본사항 조 소유자 동거인 김모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방문 당시 폐문 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참 부담 없이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죠.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 이런 관계에서 좀 미흡한 그 권리관계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보시고 결정적인 거는 입찰가 정한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다음에 7일 정도 뒤에 잡히는 매각 허가 결정일. 그 전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권리 분석에서는 필히 그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경매 기록을 필히 열람하셔 갖고 뭐 조세라든지 국 공공 교부 신청 지방세 이 동부지원 관내면은 뭐 그 지방자치단체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송공공 교부 신청 이런 내역도 경매 기록에만 나와 있습니다. 매수 신고인 되기 이전에 열람할 수 있는 물건 명세서는 그런 어떤 상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 접수 내역, 교부 청구 내역, 그 세입자 이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세입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데 본건에서는 세입자 문제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각 결정일 이전 경매 기록 열람은 필수입니다. 필수. 권리분석 코스에서 그거 빼고 매각 결정이 났다. 그 이후에도 경매 기록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했는데 엉뚱한 사항이 나타나갖고 뭐 조세나 국세지방세가 배당에서 순위가 앞서는 배당세가 배당 교부 신청이 있어갖고 주택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배당 순위 변동되고
임차보증금 못 받는 그 금액이 상당액이 발견이 돼 갖고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물론 좀 다릅니다. 소유자, 채무자, 공탁금을 거는 성질도 다르고 나중에 몰수, 최저가, 최저입찰가 10% 거는 건 똑같지만은 거기에 대한 법정이자 부담하고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상당한 부담이 되죠. 즉시항고가 걸리면은 또 금방 안 끝납니다. 그 항고, 재항고, 일반 민사소송에서 거치는 것처럼 3심 다 거칩니다. 보통 한 8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그 안에 소유자 채무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내 물건을 소유권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권리의 기간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공탁금 걸고 상당히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매각 결정일 전 기록 열람하시고 매각 결정에 대한 불허가 신청을 내시는 겁니다. 본건에는 주의할 만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낙찰가,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부지원에는 송파구 보통 낙찰가율이 80, 78, 72까지 보입니다. 자, 최근에는 최근 1개월 (85) 84 보이다가 송파구 장지동인 경우 68%까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자료에서는 예상 낙찰가를 감정가 11억 6천의 물건을 7억 9,6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 예상 낙찰가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보는 지표는 수많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누차 반복하지만 대한민국 데이터 강국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아실이라든지 아파트 실거래가 외에도 KB, 부동산, 아파트인 경우 특히 시세조사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합니다. 시세조사 충분히 하시고 또 현장에 가서 주의 여건, 그러니까 그 세대가 뭐 가장 저가로 평가받는 게 단독동, 그리고 또 동 규모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인지 다 파악하시고 주의 부동산 최소한 3군데 정도 중개사 사무실 들리셔갖고 시세 나는 얼마로 써야 되겠다 잘 생각하시고 입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성의있게 권리분석 추천 물건 방송하는 정경사TV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